19세기 초 영국의 상류층 자녀들은 매년 6개월간의 사교 시즌을 가졌어요. 결혼 종년기의 남녀가 런던에 모여 무도회, 파티,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구혼자를 찾는 기간이었죠. 더 좋은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상류층 자녀들의 노력 덕분에 사교 시즌의 런던은 온갖 가십과 스캔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넷플릭스의 브리저튼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 공작의 여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브리저튼 자작 가문은 아들 넷, 딸 넷을 슬하에 둔 대가족입니다. 순서대로 앤소니, 베네딕, 콜린, 다프네, 엘로이즈, 프란체스카, 그레고리, 히아신스죠. 이 중 넷째이자 장녀인 다프네 브리저튼은 사교 시즌을 2번이나 보내고도 남편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4명의 남자가 청혼을 해왔지만 다프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죠. 게다가 이번 시즌에는 다프네의 친절을 호감 표현으로 오해한 나이젤 버브룩이라는 남자가 적극적인 구애를 해오는 바람에 무도회에서도 죄인마냥 이리저리 몸을 숨기기 바빴어요. 하지만 결국 무도회장 복도에서 나이젤과 마주치고 맙니다. 점점 다가오는 나이젤에게 두려움을 느낀 다프네는 비명을 지르며 주먹을 휘둘러요. 정확하게 턱을 가격당한 나이젤은 그대로 쓰러지고 다프네는 자신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되죠. 남자는 이번 사교 시즌 최고의 킹카로 알려진 사이먼 헤이스팅스 공작이었어요. 사이먼은 남자를 쓰러뜨린 여자가 절친한 친구인 앤소니 브리저튼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혼 여성이 남자와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스캔들의 희생양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둘은 나이젤을 그 자리에 두고 다시 무도회장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무도회장으로 돌아온 사이먼은 자신에게 구애를 하는 수많은 상류층 여자들과 딸에게 좋은 남편을 찾아주려는 열성적인 어머니들에게 둘러싸입니다. 하지만 평생 결혼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사이먼은 이런 상황이 불편하기만 했죠. 결국 그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친구의 여동생인 다프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사이먼은 다프네와 춤을 추며 나눈 대화에서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서로 사랑에 빠진 척 연기를 해 자신은 구혼자들을 떼어내고 다른 남자들의 질투심을 유발함으로써 다프네에게는 구혼자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사이먼의 제안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다프네는 그와의 계약 연애를 시작합니다. 사이먼의 말대로 많은 남성들이 다프네에게 구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킹카인 사이먼이 그녀를 지목하자 다프네는 갑자기 사교 시즌 최고의 인기녀가 되었죠. 친구와 여동생의 계약 연애 사실을 알게 된 앤소니는 처음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여동생의 결혼을 위해 둘의 관계를 눈감아 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남녀가 붙어있다 보니 정분이 날 수밖에 없겠죠. 다프네는 사이먼의 매력에 점점 빠졌고 사이먼도 다른 상류층 여성들과는 달리 털털하고 위트 있는 다프네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 무도회장 테라스에서 정원을 바라보던 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덤불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앤소니가 나타나 사이먼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앤소니는 여동생의 순결을 빼앗은 사이먼에게 여동생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지만 사이먼은 결혼을 할 수는 없으니 자신이 영국을 떠나겠다고 말하죠. 이해할 수 없는 사이먼의 태도에 앤소니는 그에게 결투를 신청해요. 두 남자는 각자의 총을 가지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고 다프네는 사랑하는 남자와 친오빠의 결투를 막기 위해 셋째 오빠 콜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콜린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다프네는 말을 타고 결투 장소로 달려가요. 결투가 시작되려는 찰나 두 남자 앞에 나타난 다프네는 사이먼과 자신이 정원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더 있다고 말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여성의 순결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남자와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이상 다프네에게 청혼을 할 남자는 없을 거라는 의미였어요. 다프네는 말에서 내려 사이먼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하죠. 사이먼은 공작 부부가 1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공작 부인은 사이먼을 낳은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공작은 자신의 아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길 바랬어요. 대영 제국에서 가장 유서 깊고 부유한 공작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이먼이 4살이 되던 해 공작은 자신의 아들이 말더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죠.
두 사람은 사교계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다프네에게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말하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처럼 대가족을 꿈꿔온 다프네는 마음이 아팠지만 사이먼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시 여성들은 결혼 전까지 어떤 성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프네는 사이먼이 사랑을 나눈 후 이불 위에 하얀 액체를 배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녀에게 돌아가신 공작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게 되죠. 자신을 속이고 일부러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먼에게 배신감을 느낀 다프네는 그를 찾아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사이먼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그토록 중시했던 공작 가문의 대를 끊음으로써 말더듬이었던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충격을 받은 다프네는 그날 밤 술에 취해 잠든 사이먼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먼의 몸에 올라탄 다프네는 자신의 몸에 그의 씨앗을 받는 데 성공해요. 잠에서 깬 사이먼은 그녀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성을 떠나게 되죠. 혼자 남은 다프네는 가족들이 있는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두 달 후 사이먼에게 다프네의 편지가 도착해요. 아이가 생겼으며 자신은 런던에 있다는 내용이었죠. 굳은 표정으로 편지를 바라보던 사이먼은 마차를 타고 런던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사이먼과 만난 다프네는 아이가 생긴 것은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고백해요. 단순히 월경이 조금 늦어졌던 것 뿐이었죠. 슬픔에 빠진 다프네에게 사이먼은 다시 성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프네의 말을 듣고 아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죠.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극복한 사이먼은 성으로 돌아가 다프네와 사랑을 나눈 후 아이를 넷이나 둔 대가족이 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공작의 여인은 9권의 브리저튼 시리즈 중 첫 번째 이야기예요. 8명의 브리저튼 남매를 각각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죠. 로맨스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드라마 브리저튼은 19세기 영국의 상류층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만약 드라마를 이미 보신 분이라면 같지만 다른 평행우주 같은 원작 소설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